문제는요, 어차피 어려워가지고요, 나눠서 해봤자 정답률은 장담 못해요. 그래서 다 풀어라고 했어요, 주말에. 풀이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냥 차라리 패드에다가 표시를 해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왔다 갔다 해봤자 이거는 좀 힘드네요.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이건 좀 표시 이쁘게 해줄게요. 천천히 합시다. 난처하더라 이거. 잠깐만요. 일단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여기부터 문제부터 봅시다. 일단 181번. 일단 그냥 한 지문씩 다 풀려주고 설명하겠습니다. 다 불러주지 않고. 먼저 첫 번째 지문은요, 정답 181번은 A, 182번은 B, 183번은 B, 184번은 C, 185번은 B.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풀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상당히 난해해가지고. 자, 먼저 18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newsletter.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메뉴에 여러 가지 글이 있을 때 특히나 뉴스레터, 이메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글의 종류거든요. 그러면은 뉴스레터를 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니까 첫 번째 지문이 뉴스레터, 두 번째 지문이 이메일인 거거든요. 첫 번째 지문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중 지문 저번에 얘기했죠.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지문일 확률이 높고 4, 5는 두 번째 지문, 세 번째는 1 또는 2라고 했었죠.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가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according to the 나오면 그냥 바로 그쪽 가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What is true? 사실인 것은 프랭크, 요거, 그러니까 이 고유명사가 나오면은요, 그 부분을 찾아가서 표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지금 정답은 제가 A번으로 했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못 풀 거고요. 노가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걸 저는 감안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절 바로 이렇게 찾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바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려야 되니까 해석 다 하셔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A번 보시면 early bonus, yearly bonus, 그러니까 연간 보너스죠. 스태프가 나왔고, 그러니까 스태프들에게 연간 보너스를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F로 시작하는 거 찾고 연간 보너스를 찾아야겠네요. 맞죠? 자, 보겠습니다. 맨 앞에서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요. 두 번째 단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 나왔죠? F. 그리고 여기 보너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노가다입니다.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도요, 181번은 그나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82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색깔 바꿔서 할게요. 이거 ROPA에 대해서 찾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조금 다행인 게 조금 밑에 나왔거든요. 바로 아까 그거 바로 밑에 나왔고, 정답은 지금 individual 또는 team이라고 되어 있고요. can be 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one 같은 경우는 win의 과거 또는 PP형입니다. win은 승리하다, 이기다 할 때 win인데 그게 상을 받다, 수상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아니면 1등을 하다, 몇 등을 하다, 몇 등 안에 들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개인 또는 팀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ROPA, 그리고 individual, team, 그리고 상을 받는 그런 느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노가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밑에 걸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individual or team receiving an award라고 돼 있네요. 어워드가 상이거든요. 수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이랑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individual or team,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중지문 이상으로 간다면은요, 이렇게 키워드 찾아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75번까지는 해석해서 푸는 게 맞는데 이중지문부터는 키워드 찾아서 푸는 게 현실적이에요. 다 해석해서 푸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 저도 알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해석은 빠르게 하고 키워드도 찾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3중지문, 즉 186번부터는 무조건 찾아서 풀어야 돼요. 그거는 해석해서 푸는 거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참고로 900점 넘는 사람들도 그거 해석 다 해서 푸는 사람 없었어요. 계속 풀다 보면은요 찾아집니다. 저도 물론 이거 노가다 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찾기는 찾잖아요. 그죠? 183번 틀린 거 찾으세요. 와, 틀린 거 찾으세요는 왜 어려운지 알죠? 틀린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는 걸 어떻게 찾아? 조지는 거죠. 예. 끝까지 찾다가 없어. 시간은 이미 5분 이상 지나갔고 잘못하면 10분 지나가요. 최악의 문제인데 그래서 시험장에서 낫은 일단은 제껴야지. 솔직히 2중 3중에서 낫은 제껴야 돼. 그래서 노가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빨리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보자, 색깔도 바꿔야 된다. 너무 많아가지고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8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또 ROPA에 관해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찾아야 되는데 다행인 건 이건 전체가 전부 다 ROPA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자면 커스터머 서비스 그리고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스페셜 프로젝트 사실은 이 세 가지 아니 네 가지 전부 다 보고요. 기억을 좀 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찾아도 되긴 되니까 하나씩 찾는 걸로 할게요. 자, 좀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또다시 ROPA가 나왔는데 땡땡이는 안 나왔어요. 저번처럼 점점점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맨 앞에는 안 나왔고 커스터머 서비스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A번은 일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틀렸다고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하셔야겠죠? 그리고요, 여기 인벤토리 매니지먼트가 나왔거든요.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는 10번에 나왔을 거예요. 맞죠? 10번. 제가 넘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색깔로 이렇게 표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스페셜 프로젝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D번 스페셜 프로젝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돼서 맞는 것부터 찾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찾으면 나머지 1개 못 찾은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운 좋으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시도는 해보시는 게. 해석 아니죠, 이거. 네, 솔직히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럼 토익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회사에서 원래 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 영어로. 네. 저번에 얘기했죠. 제 친구 외국에 기업 갔는데 토익이 필요했다고. 왜냐면은 이런 거 하는 회사라서 이메일 쓰고 이메일 받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필요했는데 말 한번 잘하면 뭐해. 타이핑 치는 게 필요했는데. 그래서 스피킹 잘하는 애들 다 떨어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걔가 거기 가서 무조건 좋았다는 장담은 없는 것 같아요. 힘들었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하다가 근데 일단 취업부터 하긴 해야 돼요. 그래도 취업이라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직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취직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4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를 하고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속도는 올라갑니다. 정말 처음에는 별로 못 풀어요. 근데 계속 풀다 보면 속도가 급상승을 합니다. 근데 급상승하는 것까지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완전 초보 때 해봤는데 3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해서 3달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진짜 하루 종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근데 포기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느 정도 배우고요. 한 학원 2달 정도 배웠으면 나머지는 이제 혼자서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두 달 배우면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해설지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때 되면 몇 개 질문 별로 없어. 있어도 금방 답변해 줄 수 있는 수준이야. 아시겠죠? 다만 그때는 시간이 문제일 거예요, 속도.
184번. 그때 되면 이런 질문 하겠죠. 언제쯤 시간이 단축될까요? 하면서.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조금만 힘내라고. 그래도 연락하세요. 응원이라도 받는 게 낫습니다. 네. 저 응원 잘합니다. 네. 진짜 응원 잘합니다. 네. 자, 184번 볼게요. 자, 이 문제 보고 좀 당황했거든요,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얘인지 찾아야 되죠. 근데 이거 오히려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 요령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보기 딱 봤는데 에어리어 3, 4, 5, 6이 있죠? 그러면 3, 4, 5, 6이 어디 있는지 대충 일단 캐치를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푸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연계 지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 지문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각각 조금씩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포인트가 뭐냐? 이 대문자로 나온 이 사람 이름이겠지? 레스트 히어까지도 찾으면 더 좋겠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연계 지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에어리어 2, 3, 4, 2, 3, 4를 먼저 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에어리어 2, 3, 4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죠? 요렇게 네, 요렇게 에어리어가 대충 보이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거랑 밑에 관련된 게 같이 짬뽕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모를 것 같고요. 밑에를 좀 봐야 됩니다. 야, 대박이다. 좀 많이 어렵네.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람 이름. 되게 어렵게 나왔네. 뭐 호지스란 사람은 아마도 작년에는 이 회사에 어디서 일했을 것 같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호지스부터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에어리어는 대충 찍어 놓고요. 근데 여러분 편지가 나오면 사람 이름이 반드시 나옵니다. 호지스는 누구다? to 받는 사람. 그러면 you에 해당이 됩니다. 편지상에서 you. 그럼 여기에 대충 나올 겁니다. 작년이라는 말. 작년. 그리고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사람 이름이 아까 저기 에어리어 그 부분에 있을 수 있어요. 론 모락이라는 사람한테 작년에 이 사람을 가르쳤답니다. 이 사람을 좀 지도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에어리어 있는 분 중에 잔 모락을 찾으면 되는데요. 잔하고 모락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되는데, 론 모락, 있네요. 론 모락 나오네요. 여러분, 론 모락이 어디 있어요? 에어리어 5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거니까 에어리어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노가다죠? 근데 이건 센스 발휘하셔야 됩니다. 사람 이름이 나오면, 편지가 나오면 꼭 봐셔야 됩니다. from하고 to. 오케이. 그 다음 85번. 다시 호지스 또 나오네. 야, 이거 호지스 어떻게 찾을까? 일단 또 봅시다. 지금 정답은요, 10년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회사도 잘 봐야 됩니다. 스타닥스 서플라이에서 일했다. 회사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일단 10년을 찾으셔야 되는데, 10년이라는 단어가요, 10 years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는 다행히 그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마지막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10 years가 대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work at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일한 거 맞습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근데 너무 노가다입니다. 인정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강사들이 이거 설명해서 쉽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 쉬워?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찾을 수 있다고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풀 수는 있는 문제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어때요? 차라리 아까 단일 지문보다 낫지 않나요? 저번에 했던 단일 지문 더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걔들은 뭐 못 찾은데 얘는 그래도 기술 발휘하면 찾을 수라도 있어요. 물론 이거 당장은 안 되겠지만 들으면은 할만하잖아요. 다음 질문. 이게 어려웠나? 진짜 어려운 지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론 다 어려웠는데 얘인가? 제가 눈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표시하다가 저도 이거 공부 다 해서 왔거든요. 표시 다 해서 왔거든요. 눈 돌아가요 이거. 못 찾아 이거.
솔직히 내가 풀었다고 해서 이거 설명 못하는 거 알죠? 이거 어떤 느낌일까 해서 2중 3중은 와 이건 그림 그리기 저는 재밌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푸는 사람 입장엔 토 나오죠. 자 갑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영어 잘하게 된 동기는요, 처음에 그냥 무작정 토익을 해야 되니까 취업하려면 토익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 거고요. 돈 생각하면서 공부했어요. 회사에 취업하면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마인드를 생각했죠.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아봤어요. 소뚜껑 알바를 했는데, 소뚜껑 삼겹살 옛날에 한때 유행했어요. 제가 어릴 때. 소뚜껑이 거꾸로, 이렇게 소뚜껑인데, 볶음밥을 해줬거든요. 지금 안 나와요. 그거 아마 그러면은 TV에 나올 거예요. 그 볶음밥 하면. 달인으로 나올걸요. 그러니까 소뚜껑인데요. 거기에 볶음밥을 해달래요. 이런 거 말고요. 요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노는 날 2주 만에 휴일을 받고 다른 소뚜껑 삼겹살 집을 갔어요. 동네에. 볶음밥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은. 그래가지고 내가 볶음밥 해주세요 했는데 먹고 싶었거든. 비빔밥 해주더라고. 그래 빡쳤지.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장학금을 받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그 소뚜껑을 암만 열심히 닦아봤자 그 3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돈이 더 많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공부나 하자. 예, 공부하는 게 낫다.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돈 주니까. 예. 동기부여는 돈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어쩔 수 없어. 고등학교 때 돈 줬으면 나 공부 열심히 서울대 갔을 거야. 100만 원 줬다? 그럼 나 서울대 가지 싶어요. 남이 줘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줘서는 우리 짓으니까. 남이 나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했으면 나 서울대 갔을 거야 아마. 공부해보고 알았죠. 토익 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얘도 뭐 900 넘거나 뭐 850 넘으면 뭐 취업에 좋다고 하니까 일단 했어요. 근데 900이 넘으니까 와 공부 더 안 되더라고요. 바로 저 900 넘기고 그때 성적표 보고 바로 도서관에 나갔어요. 네, 검색하고 인터넷으로 아싸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갔어요. 아직도 기억나네. 3월달이었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도 동기부여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돈입니다. 아시겠죠? 진짜야 돈이야 이게. 물론 토익 안 보는 회사도 있지. 근데 영어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올라가요. 그러면 면접에서 좀 당당해져요. 영어 질문 안 해도요. 근데 점수 없으면 당당하지가 못해요. 토익 지적할까봐. 왜 영어 공부 안 했어요? 하면 할 말 없잖아. 그거 조마조마다 다른 공격 당하거든요. 근데 토익 성적이 있으면 공격을 안 당하죠. 참고하십시오. 186번입니다. 컨벤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제 진짜 별로였어요. 이게 어려운 거였다. 왜냐면 못 찾았어 처음에. 첫 번째 문제니까 웬만하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염치 없는 문제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4번이 정답인데요. 4번에 지금 브로드캐스트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내가. 여기 있다. 첫 번째 질문 맨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빨리 찾아요. 저는 그래도 눈으로 쓱 훑어보면서. 사실 근데 저는 요령이 있긴 있어요. 저번에 지나가면서 했는 말 혹시 기억나세요? 온라인, 웹사이트, 블로그, 이메일, 동의어로 정말 잘 나와요. 근데 보기에서 시간 없으면 그냥 골라라고 했죠. 근데 보기에서 뭐가 나왔어? 브로드캐스트 온라인 나왔죠. 야 그러면 www.com이나 웹사이트나 온라인이나 뭐 그런 거 나오겠다 싶었는데 첫 번째 질문 눈으로 쓱 훑어봤는데 www.com은 보통 밑에 있거든. 그래서 난 사실은 빨리 풀었어요. 그리고 여기 봤는데 비디오가 나오대. 비디오도 방송이지. 그리고 이벤트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D번 골랐습니다. 온라인의 정답률은 진짜 높습니다. 거의 7, 80%예요. 온라인 웹사이트 www.com이 나올 수도 있고요. our 홈페이지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블로그랑 이메일도 다 온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정 사례가 있습니다. 이메일하고 메일은 다릅니다. 이메일인데 메일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나 그때 한번 틀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없더라고요. 나중에 마킹하고 딱 봤는데 이메일로 봤는데 메일이 되더라고요. 와 근데 못 바꾸거든. 시간이 없어서. 참고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7번. 87번은 찾는 거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지문을 봐야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히트를 찾아라. 그러니까 히트.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히트의 뜻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요. 이 문장으로 가서 히트를 가리고 해석을 해서 푸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C번이에요. 87번의 정답은 C번입니다. success가 제일 어울려요. success는 성공이죠. A번의 push는 진짜 말 그대로 미는 거고, B번의 reversal은 반전, 반대 이런 뜻이고, D번의 bump는 범프카 할 때 범프예요. 부딪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해석을 한번 살짝 해볼까? Which is sure to be hit with attendance. 이것만 가지고는 확실히 모를 것 같고, 앞문장까지도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열 것이다. 이벤트를 오퍼링 하면서 제공함으로써 첫 번째 룩, It's new tablet computer. 그리고 which 이하는 앞에 거를 그대로 꾸며주겠죠. 그리고 히트를 친다. 어텐디와 함께. 그러면 여기서 히트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히트 친다는 얘기예요. 제품을 히트 친다. 그래서 성공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푸셔야 됩니다. 절대로 히트의 뜻만으로는 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히트 뜻으로 풀 수 있네요. 히트 쳤다. 제품 나오고 히트면 히트 친 거예요. 아시겠죠? 포퓰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포퓰러 없고 석세스만 있으니까 바로 10번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푼 사람에게는 이 지문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10번이 정답이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88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은 10번이 정답이에요. 88번은 10번이 정답이에요. 날짜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십니다. 근데 날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4일, 5일, 6일이 같이 있네요.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폼, 모델, 프리젠트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발표, 언급, 뭐 그런 뜻 같은데? 아니면 이거 제시, 발표나 제시? 88번에 해석하면 새 휴대폰 모델은 언제 선보이는가?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다 해야 됩니다. 연계 지문일 확률이 있습니다. 날짜 같은 거. 봅시다, 여러분. 어이구, 날짜 많네. 3, 4, 5, 6, 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위에 가야 된다. 우리 휴대폰 발표를 생각하면서 위로 가야 돼. 그 위로 갔는데, 이 셀폰 레인지 나왔고, 이 회사 이름 나왔고, 여러분, 데몬스트레이트가 시연하다, 발표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 이름이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 머거스트 일렉트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야. 3, 4, 5, 6 날짜 중에서. 여기 뭐야? 머거스트 일렉트로닉스. 그래서 4월 5일이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건 찾을 수 있어요. 요거는 연습만 조금 하시면은요, 누구라도 잘 찾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풀 때 2중하고 3중은 솔직히 해석 다 못해. 찾는 연습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2중은 해석하세요. 3중, 186번부터 200번은 찾는 연습만 하세요. 그게 나아요. 못 풀어. 저는 해석해서 풉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석 다 하고 찾아 풀어요. 저도 하다가 짜증나거나 시간 모자라면 중간에 찾아서 풉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해석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3중 지문은 찾아서 푸세요. 이건 참고로 980점 맞은 사람도 작년에 그렇게 풀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3중은 다 못 풀겠대, 자기도. 그래서 해석하다가 이제 머리 아프면 그냥 찾듯이. 근데 많이 푸니까 되더래. 많이 푸는 기준은 그 사람도 거의 10권씩을 풀었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할 필요 없는 분들은 그거보단 적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솔직히 인간이 할 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9번입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자, 문제가 뭐죠? 그로버가 누난한테 이메일을 보낸 이유. 여러분, 이거는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왜 보냈느냐, 이메일을.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겠죠? 그럼 이메일 보면 되니까 마지막 지문 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다행이다.
왜냐면 3중 지문은 뭘 고를지 몰라. 다 봐야 되거든요. 자, 3중은 얘는 뭐 보고 그런 얘기 안 했죠. 3중은 순서 없어요. 깽판이에요. 지 멋대로. 자, 이건 어떻게 푸느냐. 근데 얘도요, 한 6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동의어가 잘 되는. 100%는 아니죠. 그래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맞았어. 감사. A번. 이게 감사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럼 땡큐 찾으면 되겠네. 그리고 땡큐 말고도 감사가 몇 개 있어요. grateful. 근데 그게 다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grateful, 땡큐. 어때요? 100방 이건 감사하러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건 감사한 거 맞아요. 100%예요, 이거는. 이건 걱정 없이 그냥 감사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해석을 해도 감사가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90번을 찾겠습니다. 90번은 문제가 뭡니까? 매튜 페인에 대해서 추론. 여러분, infer, 추론입니다. 물론 suggest도 독해에서 나오면 추론이에요. 자, 사람 이름을 찾아야지. 매튜 P.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마지막 지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정답은 여기 어드레스 나왔죠? 여러분, 어드레스가 연설하다, 설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 여기서도 데몬스트레이트가 또 나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데몬스트레이트 정도면 연설하다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어드레스가. 여기 보시면 데몬스트레이션부터 먼저 찾았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 아침에 찾는다고 했고, 여기 매튜 P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he가 나왔으니까 he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니까 매튜 P라는 사람이 발표한 거 맞죠? 어드레스랑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0번은 B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이벤트 홀 B까지도 찾으면 좋겠죠. 근데 시간 없으면 안 찾아도 돼요. 여러분, 이벤트 홀 B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연계 지문이더라고요. 찾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닝이라고 돼 있죠? 아침이죠? 근데 표 한번 보세요. 이거 근데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 이거 어때요? 아침이면 10시 아닌가? 맞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벤트 홀 B라고 돼 있어요. 아침은 다 이벤트 홀 B야. 그러니까 아침이야. 그래서 아침 맞고, 그래서 B번이 정답인데 이거까지 찾을 필요 없다고요. 시간 없으니까. 솔직히 얘들이 그렇게 쓸데없이 문제를 못 내요. 얘들이 암만 머리가 좋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한번 근데 이걸로 꼬아낸 적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틀려도 데미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틀린지 모르거든요. 예. 대충 하자는 얘기 아닌가 알죠? 이거는 인간이 풀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해가지고요. 이거 상대평가거든요. 토익이 상대평가인데 한국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요. 3중 지문이 나온 거예요. 예, 2중 지문 정도는 껌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2중 지문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요, 문법도 40문제 플러스 파트 6도 12문제밖에 없었어요. 삽입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트 5, 6, 52문제. 행복한 시절이었죠. 몰랐어요, 그때는. 독해 48문제인데, 2중 지문은 고작 20문제. 근데 그 2중 지문 때문에 징징거렸어요. 근데 2중 지문은 쉬웠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3중 지문이 어렵지. 근데 3중 지문 나오면서 사람들이 시간에 못 풀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그거 해내고 있어요, 지금. 구토익이, 신토익이란 말 하면 안 되는 게 10년마다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벌써 6년 넘었어요. 4년 뒤에 바뀝니다, 또. 제가 3중 지문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3중 지문 바뀌는 걸 맞췄거든요, 예언으로. 이번에 예언을 하면 4중 지문은 좀 심했고 토플이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토플하고 토익하고 같은 회사거든요, ETS. 토플은 한 지문에 문제가 한 15문제가 나와요. 한 지문이 한 F 용지로 한 3쪽, 4쪽이 나오고 문제는 15개. 그렇게 바뀌지 않겠나라고 예언해 봅니다. 제가 예언했다고 그대로 됐다고 제 때문 아닌 거 아시죠? 저 3중 지문 나오고 요거도 먹었어요. 애들이 과외하던 시절인데 옛날에 카톡 왔어요. 선생님 너무해요 감소. 왜요? 3중 지문. 3중 지문. 3중 지문. 그게 발표를 해줬어요. 3중 지문 나온다고. 미리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제가 나오기 6개월 전에 예언을 했는데 맞았어. 4중 지문은 안 나올 거예요. 못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토익 4년 이내 끝내고 취업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바뀌면은 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토플 따라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회사니까 그 문제 그대로 쓸 거라고 그래요.
얘들 별거 없어요. 인간이라서. 자, 191번 봅시다. not 틀린 거 찾아라고. 자, 틀린 거 찾아봅시다. 오, 이거 신기하네. 두 분 하니까 지내지네. 자, 문제 봅시다. 하우스포넬 이사업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이게 어려운 지문이었나? 요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이거 처음에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았던 지문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삼중지문이라고 1번 문제가 무조건 맨 앞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확률은 50% 이상이라서 앞부분부터 보시는 게 좋겠고, 여러분들 제목 잘 안 보는 성향이 있는데 제목부터 보셔야 됩니다. 놀라운 거는 제목에 다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참 찾았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제목을 보니까 싹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3decade. decade가 10년이란 뜻인데 3decade니까 30년입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corporate relocation. corporate가 CO. 그게 그거예요. 회사, 기업 relocation 이사. 기업 이사도 한답니다. 집 이사, 개인 이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 보시면 household moving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구, 그러니까 일반 가구 이사란 뜻이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서비스도 있네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A번만 안 나왔어요. B번에 비즈니스 무브, C번에 for 30 years, D번에 스토리지 서비스. 그러니까 A번이 안 나왔다는 거죠. 제목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찾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하나도 안 나온다는 반응이 많아요, 이거. 어딨지? 하면서 한 개도 못 찾겠어요. 그런데 위에 다 있었어요. 위에도 봅시다. 위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진하게 칠했는 것들이 두 개나 나왔죠? 이건 대놓고 강조한 거예요. 눈에 보이게. 영어라서 그렇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국어 본다고 생각하면서 푸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다. 92번 보겠습니다. 92번은 첸이 미술품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펄은 추론이죠? 추론은 사실 문제랑 사실상 같습니다.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정답이 날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틀리더라도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딱 찾았는데 맞으면 아싸고 틀리면 일단 지우고 다시 하면 되겠죠. 자, 4월 17일 날 팩했다. 팩은 뭐냐, 약간 포장한다 그런 뜻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감싼다 이런 뜻이겠죠. 4월 17일에 포장될 것이다. 첸의 artwork. 여러분, art는 예술, work는 작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artwork는 예술 작품. 첸 씨의 이 예술 작품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론되는가? 4월 17일에 팩 포장된다고 추론이 된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연계지문으로 나왔어요. 어렵게도. 여기 딱 봤는데 Your moving date 4월 17일. 사실은 제가 4월 17일 보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편지잖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 위를 가보면 On the day of your move. 너의 이사하는 날 bring 가지고 올 거래요. 그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까 말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4월 17일 날 포장하는 게 유추가 됩니다. 추론이라는 얘기는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쯤에 할 것 같으면 맞는 겁니다. 날짜가 이 정도로 나왔으면 맞다고 봐야겠죠. 괜히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정답률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시간 없을 때 찍는 용으로는 아주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확인까지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3번은 첸이 콜슨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청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D번입니다. 드라이빙 다이렉션. 여러분, 드라이빙 다이렉션 할 때 다이렉션이 뭐냐면 지도 같은 걸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지도나 방향 같은 걸 디렉션이라고 하는데 드라이빙이니까 운전 지도겠죠. 그러니까 운전 지도를 프로바이드 제공할 것이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제공하라고 요청한다. 요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요거를 하나 찾아야겠죠. 근데 얘는 찾기 좀 힘든 거 저도 인정. 요거는 숨어 있거든요. 그래도 찾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얘가 정답이 됐냐면은요. 계속 풀다 보면은 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정답으로. 뭐 프로젝트가 제가 정답 잘 된다고 하기도 했었고, 아까 이메일이라든지 온라인도 잘 된다고 했고, 디렉션도 잘 나와요. 듣기에도 잘 나오고. 왜냐면 우리는 디렉션이 약간 직진이라든지 곧바로 그런 느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도랑 약도라는 느낌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디렉션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드라이빙 쪽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드라이빙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카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해서 운송수단이라는 vehicle, V로 시작하는 vehicle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쫙 있으면 그냥 쏙 풀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숨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숨어 있어요. 드라이빙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은 지시라는 뜻인데 이게 사용설명서라는 뜻도 있고요. 매뉴얼 같은 뜻도 있습니다. 즉 드라이빙 지시서니까 드라이빙 약도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please email us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메일로 이걸 보내달라라고 했으니까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instruction 대신에 information이라고 나와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애들이 정답이 잘 돼요. information, product, item 이런 거, 굿즈 이런 거 정답 정말 잘 됩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다 되거든. information, project. 그래서 정답 되는 것들로 잘 보놓으세요. 그러면 많이 보던 거 고르시면 맞을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 아시겠죠? 네. 진짜 웃기죠? 프로젝트 던졌는데 진짜 또 프로젝트. 그냥 묻지마 식으로 골라보세요. 얘가 너무 정답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아니에요. 정답 같은 거 골라가 틀리시면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또 봅시다. 194번 스무스가 뭐냐? 스무스는 해석을 그냥 바로 되긴 되는데 그래도 그 지문 가서 한 번 더 보는 게 좋겠죠. 마지막 지문에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무스 한번 보세요. 이 스무스는 딱 봐도 쉽게 한다는 스무스 같긴 합니다. 스무스하게 해라. 네, 이지. 얘는 바로 풀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해석은 해보자. 95번 95번은 콜슨 씨는 어느 지역 입사업체를 고용했겠는가? 참고로 여러분 이 3중 질문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뒤에서 그걸 했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회사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연계 지문일 수도 있고요. 머리를 좀 쓰시면 됩니다. 한번 푸시면 되겠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야, 문제 찍인다. 일단 이 사람 어디서 했을 것 같은가? 이서회사. 야, 좀 어렵다 이거는. 이거는요 진짜 완전 랜덤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요렇게 뭐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이쪽으로 가서 그거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보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었는데 그거랑 다른 지문에 이 단어가 서로 설명이 겹쳐가지고 정답이다. 이런 식이었어요. 최악이죠. 이런 문제는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정답은요 10번이에요.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마지막 지문에 Mr. 발두라고 있거든요. 물론 해석하면 이거 좀 나오기는 한데 조금 너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r. 발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지문에서. 근데 이 발도가 있어. 근데 웃긴 거는요, 발도 앞에 이름 다른 것도 또 있거든요. 사람이 얘들은 미들네임하고 라스트네임 같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안드레 펠레 펠레가 아니지, 안드레 칠레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칠레 씨라고도 하고요, 안드레 씨라고도 합니다. 참 희한한 놈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나무미 맞죠? 여기 회사 이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로 해가지고 찾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거 그냥 찍어란 얘기잖아요. 너무했습니다. 그래도 연습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이 파트는 독해가 아닙니다. 예, 이중심은 독해가 아니라 3번이 다 풀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연습은 해야 되잖아요. 예, 연습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몇 문제 맞춰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질문 일단 넘기시는데 이거 찾아가지고 풀어도 그 부분은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맞추잖아요. 그래서 독해 연습하셔야 됩니다. 찾아도 그 문장 해석은 해야 되잖아. 물론 지금 푸는 것들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경악했어요. 너무 찾는 거더라고. 교육용으로는 좋았습니다.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경악입니다. 야, 표시 진짜 간만에 재밌게 했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서울에서도 많이 강조를 해요. 별거 아니고요. 그냥 각종 색깔을 다 동원해가지고 볼펜도 있고 형광펜도 있고 해가지고 단서 다 같이 표시하고 뭐 형광펜 파트 7 이런 것도 많거든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래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효과 있어요.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지. 문제집 풀고 매겨보고 정답 해설 보지 말고 답이
이미 기억나면 그거 단서 어디 있는지 찾고 내가 틀려도 오답을 왜 틀렸는지 한번 분석해보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다시 풀 때는. 그러니까 빨리 풀어도 좋아요. 근데 복습할 때는 천천히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왜냐면요, 빨리 풀기 훈련도 해야겠지만 천천히 푸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96번 볼게요. 여러분들 꼭 독해 파트 4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아니고 목요일까지 100번까지 꼭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설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독해 공부입니다. 96번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축제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New 서머 페스티벌 프레스 릴리즈. 맨 앞 지문이 프레스 릴리즈죠. 여러분, 프레스 릴리즈 이것도 중요합니다. 프레스가 압박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실 건데, 언론이 압박하잖아요. 언론. 릴리즈는 발표, 언론 보도, 기자회견이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프레스 컨퍼런스도 기자회견이고요. 언론 보도. New This year's summer festival. 올해 여름 축제에서 new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10번입니다. 얘는 좀 나왔어요. 앞에서. 어디서 나왔느냐? 앞에서. 여기 나왔다.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we are having a dual celebration. 듀얼 코어, 듀얼 아시죠 여러분? 듀얼 모니터 맞죠? 듀얼 모니터. 듀얼이 두 개잖아. 듀얼이 두 개야. 그러니까 2니까 듀얼인 거야. 이건 진짜 동의어 표현이죠. 그리고 celebration하고 anniversary가 동의어입니다. 기념, 축하. celebration이랑 anniversary, 기념, 축하, 동의어입니다. 완벽한 동의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96번은 10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96번은 조금 주는 문제, 알면. 근데 모르면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97번, did you? 얘도 바로 풀 수 있나 싶긴 하겠지만 정답은 A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찾아봐야 돼. 첫 번째 질문인 것 같고요.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에 드로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attraction은 원래 매력이란 뜻도 있고 인기 있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럼 얘도 popular라든지 약간 그런 거겠네요. 또는 잘 나간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드로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끌어당기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동의어가 좀 될 수는 있었네요. 그럼 그 지문 가서 한번 볼게요. 드로우. 이거 한번 보자. 오디언스도 나오고 이 사람 또 나오네. 그럼 이 사람들 맞죠? 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 또는 이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attraction A번. 참고로 attraction은 매력, 끌림, 끌어모으는 거 그런 겁니다. 호객 행위도 attraction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쁜 뜻으로 하면. 그 다음 198번은 10번이 정답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브로스키는 왜 신청 추가 요금을 냈겠는가? 자, 여러분, 브로스키, 페이, 어플리케이션, surcharge. surcharge 같은 경우는요, 돈 더 냈다. 돈 더 냈다. charge가 부과, 청구, 썰이 부과, 추가. 정답은 10번. 전시 공간에서 개방형 플레임을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플레임이 이제 불이야, 불. 전시 공간에 개방형 불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찾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surcharge를 알아야 돼요. 추가, 부가. 근데 어디서 나왔느냐? 두 번째 지문에서 extra service and surcharge. surcharge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체크해 있는 걸 봤는데요. 이 전기가 나왔어. 근데 밑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 보세요. Open Flame Cooking Device During the Festival 돼 있죠. 이거 보면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198번은 10번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거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선생님, 그럼 위에 거는 왜 없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없을 수도 있지. 이 중에서 있는 거 그냥 보기에서 고르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한 3개가 있는데 보기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3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 3개 나왔다고 보기에 다 3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 3개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맞죠? 근데, 그러네.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찾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짜증나는데 순간적인 착각이죠.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많이 풀다 보니까. 여기서 2개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 보기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왠지 이거 틀렸는 것 같거든. 근데 하나라도 맞으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나왔어 보기에. 그럼 왠지 아닌 것 같잖아. 아니요 여러분, 두 개 나왔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보기에 아니 지문에 하나 있는데 보기에 두 개 나오면 틀린 거지. 이거는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9번 봅시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으면 왠지 틀릴 것 같은 느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시험장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말 듣고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9번 축제의 전시 공간에 대한 사실. 정답은 D번. Application deadline for them was extended. 이 연장되다 엄청 많이 나와요. extend가 연장이거든요. delay, postpone, 동의어는 그렇습니다. 연장된다, 연기된다. 웬만해서는 연장된다, 연기된다는 말 자체가 있으면은요, 그냥 얘를 골라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 쓱 훑어봤습니다. 날짜를 저는 보려고 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요, 제가 이거는 많이 보던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한 5권 정도 푸시면 2번 볼 정도? 한 권 풀면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어요. 5권 정도 풀면 2번 볼 수는 있어요. 10권 풀면 한 3, 4번 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못 본다는 얘기죠. 볼게요. 근데 나올 수 있으니까. 날짜를 보는 거예요. 이거 연계집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제가. 보통은요, 앞에 게 더 옛날 거고요. 뒤로 갈수록 다 나중일 확률이 높아요. 보세요. 6월 1일이 데드라인. 준 1이 데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눈 아프다. 6월 1일 맞죠? 6월 1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는데요. 뒤에 보세요. 갑자기 6월 15일 날 냈습니다. 연기된 거지. 그럼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죠. 선생님, 데드라인이 지나가지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봐봐요. 데드라인 연기된 것 같긴 해.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보면은요, 데드라인이 연장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장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6월 15일 날 되면. 왜요? 연장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6월 15일 낸 거니까 연기됐다고 유추하는 거죠. 이거 보고 딜레이 또는 extended를 골라야 됩니다. 참 이쁘게도 냈네요. 딜레이도 아니고 포스트폰도 아니고 extend. 와, 이쁘다. extended 오랜만에 봅니다. 보통 이 자리에 포스트폰이나 딜레이 정도는 나옵니다. 포스트폰 나와도 여러분 모를 수도 있거든. 포스트폰 그것도 연기하다. 딜레이 정도면 눈에 확 들어오죠. 멋지다. 200번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떻게 푸느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서 2번이냐?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패키지, 냅킨, 브로스키, 리퀘스트. 오케이. 패키지, 냅킨, 브로스키, 리퀘스트야. 두 개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요청하다는요, suggest나 아니면 please 동사 원형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뒤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니까 마지막에 나오겠죠. 그런데 please 떼놓고 나왔어요. please get 패키지, 오케이. 오, 텐트. 아, 이거 좀 안 좋다. 문제가 뭐예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근데 먼저 텐트. 저쪽으로 가야 돼요. 연계 지문이었어요. 야, 자, 여러분, 갑니다. 여기서 텐트를 찾아야 돼요. 여기 있나? 텐트 있다. 텐트, 투. 그래서 투입니다. 텐트에 맞게끔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좀 너무했죠. 제가 낸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가지고 온 문제니까, 좀,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출문제긴 해요. 물론 기출 중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토 나올 정도겠죠. 이렇게 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5만원 가까이 돈 내고 갔는데 이래 나와봐요. 눈물 나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이제 독해 안에 풀어봤는데, 이제 이 정도 풀어보고 잘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고, 듣기 같은 경우는 파트 4까지 마저 눈으로 푸시고, 문제집으로 듣기 연습을 이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